네, 다음으로 자 옆 슬라이드로 넘어와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어떻게 도출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바쿠스 창으로 들어왔는데요. 시뮬레이션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완료한 상태에서 냅뒀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답이 다 끝났죠. 답이 다 끝나서 보게 되면은 컴플리티드까지 다 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 결과를 열어서 리서치로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더블 클릭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와 있죠. 맞죠? 네, 이 상태에서 아마 저번 시간에 저희가 무지개까지 뜨는 것까지 봤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편의 상태거든요. 시편의 상태를 보았을 때 이제 S 마이시스라고 되어 있는 게 본 마이시스 상태에서의 응력 분포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플러스 쪽으로 가 있으면 가 있을수록 이제 강도 변형이 응력이 더 높은 상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보게 되면은 지금 펀치가 내려졌다 뗐음에도 불구하고 요 바깥쪽에 응력이 많이 걸려 있죠. 그 응력이 많이 걸려 있다는 뜻이 뭐냐면은 나중에 이쪽 방향을 중심으로 응력이 집중이 돼서 크랙이 터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응력 집중 상태를 보고 이제 데이터를 해석하는 거를 어, 제가 결과 보고서에 좀 작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변형률 분포를 봐야겠죠. 응력이랑 변형률은 또 약간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변형률 분포를 보기 위해서는 PEQ라고 적혀 있는 Equivalent Strain, 그러니까 유효 변형률을 보시면 됩니다. 그 유효 변형률 분포를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쪽에는 변형률이 좀 덜 집중이 된 반면에 이쪽에는 변형률이 엄청 많이 집중이 돼 있죠. 그리고 가운데에도 변형이 많이 집중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표면에서의 변형률이 집중이 일어나는 원인과 그리고 이제 이쪽에 상대적으로 변형이 좀 덜 된 이유, 그리고 이런 원인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시는 게 이제 여러분들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예시로 제가 드린 거니까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는 상대적으로 배부름 현상에 그 단조 공정 중에 배부름 현상이 나타나서 이제 좀 부풀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표면으로 갈수록 변형이 좀 덜 먹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변형이 집중된 거는 이쪽이 지금 원래는 이제 모서리 방향이잖아요. 모서리 방향에서 이제 그 변형이 일어날 때 쭉 밀리게 되면서 어떤 힘이 작용을 해요. 다이랑 표면이 이제 맞닿게 되면서 마찰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그 마찰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예, 이 모서 쪽 엣지 쪽을 집중으로 엣지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변형률 집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결과들을 이제 이미지를 따가지고 분석을 해야 될 건데, 뭐 여기서 그냥 캡처를 해가지고 이미지를 따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일 편한 방법은 파일에서 프린트를 가게 되면은 창이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세팅이라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게 아마 창이 제가 지금 캡처보드로 이미지를 따고 있다 보니까 요 새 창이 안 보일 건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셀렉션 위에 이제 셀렉션이 있고 밑에는 이제 세팅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세팅을 가면은 데스티네이션이 프린터가 아니라 파일 쪽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그 이미지 파일로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 네임을 적어주고 난 다음에 포맷을 뭐 PNG나 TIFF 같이 여러분들이 좀 약간 편한 그 이미지 포맷을 사용해서 OK를 누르게 되면은 요 그 상태에서의 이미지 데이터가 인쇄돼서 나오게 됩니다. 파일 형식으로. 그래서 그 파일 형식의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원하는 데이터, 그러니까 제가 모든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원하는 데이터는 딱 두 개만 요청드릴 거거든요. 하나는 이제 스트레스 데이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퀴벌런트 스트레인 데이터를만 뽑아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각각의 예제에서 요청하는 것들이 있을 건데, 어, 그 잔류응력 같은 것도 이제 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S를 가게 되면 마이시스가 있고, 이제 프레셔가 있거든요.
프레셔가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그 공정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잔류력의 분포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잔류력 같은 경우는 플러스 방향에 있을 때는 이제 인장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가게 될 경우 압축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잔류력이 인장 능력이라는 거는 이쪽으로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의 어, 응력이 가해져서 나중에 찢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상대적으로 앞 인장 잔류력이 걸려 있으면 안 좋다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의 이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도 좀 약간 여러분들이 많이 진행을 해봐야 될 거고, 그리고 바깥쪽에 이제 표면에서 압축 잔류력이 존재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베브른 현상에 의해서 이제 너무 인장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이건 좀 약간 극단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수치 해석의 오류입니다. 네, 이 정도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거면.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선 제가 뭐 따로 뭐 인장 잔류력 같은 경우는 따로 요청을 하진 않았는데 혹시나 나중에 이제 뭐 맨 마지막 예제 구핌 시험에 대한 그 해석이 있을 거예요. 그 해석을 할 때는 네, 그 요 결과를 같이 요 프레셔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인장 잔류력 분포랑 압축 잔류력의 분포를 꼭 같이 넣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정확한 이제 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인장 잔류력 같은 경우는 이제 벌어짐이 강해질 수 있고 압축 잔류력 같은 경우는 이게 남아 있으면은 점점 더 오므라들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특성을 잘 해석을 해가지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파일로 얻어낼 수 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가다 그 각 재료들마다 이제 제가 로드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브를 제가 얻어내라고 예제에다가 과제를 냈을 겁니다. 요 데이터를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XY 데이터를 가게 되면은 네, 크리에이트가 있어요. 크리에이트를 누르게 되면 또 새 창이 뜨게 됩니다. 새 창이 뜨게 되는데 아마 지금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어, 100% 이제 두 번째 거 ODB 필드 아웃풋에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가 다 있거든요. 네, ODB 필드 아웃풋입니다. 꼭 강조를 했습니다. 요거 몇 번 돌려보면서 어떤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지 다 좀 숙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드 아웃풋 데이터를 누르고 컨티뉴를 누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얻을 수 있어요. 뭐 아까 봤던 스트레스 같은 경우도 여기 적혀 있고 그리고 이퀴벌런트 스트레인 같은 것도 이제 적혀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로드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브는 여기서 얻을 수 없어요. 네, 함정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얻기 위해서는 포지션을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 로드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브에 해당되는 데이터는 여기 X축 그 다이에 있는 리액션 레퍼런스 포인트에 그 원하는 데이터를 뽑을 수 있거든요. 근데 레퍼런스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샘플에 속해 있는 그 절점이 아니다 보니까 인테그레이션 포인트가 아니라 유니크 노드라고 해가지고 특정 노드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에서 네, 유니크 노다를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보면은 이제 더 많은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보면은 RF라고 있어요. RF에 리액션 포스라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매그니튜드 크기, 네, 매그니튜드 크기를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얻으시면 되고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U1, U2, U3 정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U1, U2, U3니까 움직임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어요? U로 정의되겠죠.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지금 U2에 대한 움직임만 썼으니까 U2를 이제 눌러가지고 데이터를 딱 정의를 해주면은 이제 총 두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얻을 수가 있어요. U1, U2. 그러니까 RF1, 예, RF에 대한 데이터랑 그러니까 리액션 포스 그러니까 전체 힘에 대한 데이터랑 그리고 U 그러니까 움직임에 대한 데이터 이 두 개를 동시에 다 얻어낼 수 있고 그리고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얻어내고 난 다음에 그 에디트 섹션으로 가서 에디트 그 특정 이제 데이터 포인트를 얻어야겠죠. 그 메소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뷰포트에서 이제 직접 얻어내는 것보다는 이제 제일 쉬운 거는 노드 세트로 가게 되면 이미 우리는 그 레퍼런스 포인트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얘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레퍼런스 포인트가. 네. 레퍼런스 포인트가 정해져 있으므로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플롯을 하게 되면은 네. 아마 뒤에 그래프가 새로 바뀐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포스랑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다 정의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들을 이제 뽑아내야 되니까 다시 XY 데이터를 가서 보면 RF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건데 RF에 대한 데이터를 에디트를 하게 되면은 다시 새 창이 떠서 XY 데이터를 다 얻어낼 수가 있고요. X축 여기서 X축은 이제 해석에 걸리는 시간, 네, 시간이고 Y축은 우리가 원하는 포스에 대한 데이터이고요. 그리고 U에 대한 데이터를 에디트를 눌러보면은 여기도 시간에 따른 U의 변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에서 나오는 표들을 엑셀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Y축에 대한 데이터죠. 지금 보게 되면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대한 데이터를 X축으로 두고 그리고 리액션 포스 Y축 그러니까 리액션 포스에 대한 데이터를 Y축으로 둬서 X축의 디스플레이스먼트 Y축의 포스 데이터를 둬서 로드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브를 그려서 결과를 얻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만약에 우리가 인장을 했을 때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얻어야 되잖아요.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는 그럼 U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얻어낼까요? 자, 보게 되면은 지금 게이지 랭스는 제가 각각의 예제에서 다 줬을 거거든요. 예제에서 다 그 게이지 랭스에 대한 데이터는 줬습니다. 그리고 U가 점점 증가하죠. 이 U가 증가하는 거를 게이지 랭스의 증가량 델타 L로 두고 델타 L 나누기 L로 해가지고 네, 델타 L 나누기 L을 해서 이제 연신율을 구하면 되고 네, 연신율을 구해서 이제 변형률 하중 곡선을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그 포스를 이용해 포스에서 이제 단면적을 나누게 되면은 이제 스트레스 값이 계산이 됩니다. 그 포스에서 이제 단면적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단면적이 그 길이로 정의가 되는 거니까 그 포스 나누기 게이지의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이지 단면에서의 길이. 네, 단면에서의 길이로 나누게 되면은 이제 응력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XY축을 변형을 하게 되면은 응력 변형률 곡선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곡선을 이제 함께 데이터에 추가를 해서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뽑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었는데 아마 요 설명만 들어가지고 조금 이해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음 주에 이제 예제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필요한 데이터랑 이제 정확히 이제 어떤 데이터를 뽑아야 되는지 뽑아야 돼 죄송합니다. 뽑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그 설명을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도중에 이제 의문 사항이 되게 많을 건데 그런 의문 사항들은 이제 Q&A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그 보여줄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쭉 보여드려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이제 보고서를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이제 실제 이제 예제 문제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